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6월 27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 시장 전망, 지난주 중요했던 부분들 중에 이번 주까지 또는 그 이후까지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 정리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주목해 봐야 될 내용들, 그리고 이번 주 지수 전망, 그러니까 레인지하고 그 다음에 관심 종목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지난주 시장 정리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신고가는 아니었습니다만 상당히 강한 반등이 나오며 지지난주 급락했던 부분을 거의 다 상쇄를 시키면서 만회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최고가를 기록을 갱신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상당히 나름대로 강한 증시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제가 전약 후강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지난주 증시 전망, 이번 주 증시 전망을 지난주 일요일 날 말씀을 드릴 때 목금 정도에서 아마 신고가 가능성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은 중간에 이 연준 위원들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제 돌발 상황이 한번 나오면서 약간 이제 수정 가능성에 대한 말씀도 한번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처음 말씀드렸던 그 안쪽으로 움직여 나간 모습을 보였고요. 지난주 다우는 3.4% 상승하면서 그 전주에 하락폭을 거의 다 만회를 했고요. 나스닥 2.35%, S&P 500 2.74%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3,300포인트 위에서 마감하면서 최고가를 기록한 모습이었고 반면 코스닥은 마이너스 0.37% 하락한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조금 아쉬웠죠. 내용적으로 좀 좋지 못한 부분들은 계속 지속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내용적으로 봤었을 때 조금 개선되는 수급 쏠림 현상의 개선이 약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난 한 주를 놓고 보면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는 수급 쏠림 현상에 의해서 지수만 좀 반등하는 듯한 경향들이 좀 있었죠. 일부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자, 지난주 있었던 얘기들 중에 굉장히 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었거나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 연준 위원들의 혼재된 발언들이었는데요. 첫 번째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 토요일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날 블라드 총재의 2022년 금리 인상 발언이 시장에 상당히 좀 큰 영향을 줬었습니다. 주 초반에 이분이 대표적인 비둘기파이셨는데 완전 지금 지난 토요일 날 말씀하신 이후로 그 뒤로 계속해서 매파로 완전 돌아서버린 그 상황이 나왔었고요. 그 부분을 파월 의장이 주워 담았죠. 역시나 좀 시장 안정을 좀 시켜주면서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 조금 불안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파월 의장이 지금까지 올해 들어와서 계속 했던 얘기, 작년 말부터 했던 얘기들이 결국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듯한 그런 의미가 시장에서 조금씩 받아들여지는 그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시장은 이렇게 반등세를 조금 보여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윌리엄스 총재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완화된 발언들이 좀 있었었고요. 그 외에 많은 위원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원래부터 그렇게 주장하셨던 부분들을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큰 영향력은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도 지난 수요일 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장에 별 부담은 없었었고요. 별 영향은 없었었고요. 반면 이제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 시장에 컨센이 만들어지면 그 컨센에 조금 넘어서거나 조금 모자란 정도, 이 정도 같으면은 시장에서 지금 크게 우호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 시장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반면 제일 안 좋은 상황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제일 안 좋은 상황은 컨센 대비해서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경제 지표들 또는 쇼크가 나오는 경제 지표들. 물론 지금은 서프라이즈가 가장 안 좋습니다. 가장 안 좋고 쇼크는 일시적인 걸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컨센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
약간 정도 못 미치는 정도. 요 정도가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에 가장 우호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시장에 크게 영향을 아직까지는 주고 있지 않은데 이게 지금 시장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델타 플러스입니다. 지난주 얘기 나온 거 보면 옆에 같이 걸어가기만 해도 뭐 같은 공중 화장실에 14초 정도 같이 있었다 나왔는데 걸리는 이런 정도로 감염력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점점 이 델타 플러스의 확산세가 조금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모습. 거기 이제 파우치 소장이 7월에서 특히 8월 정도쯤 되면 지배종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면서 이 델타 플러스 확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지금 이제는 또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되는 상황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델타 플러스가 확산된다고 해서 작년처럼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충격은 나올 수 있겠죠. 이게 계속해서 확산이 된다면 지금 이스라엘 다시 마스크 쓰기 시작했잖아요. 호주 4개 주에서 지금 경제 봉쇄 시작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 중심으로 해서 또는 동남아시아 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봉쇄 조치가 다시 강화되고 뭐 더 커지기 시작하고 이러면 단기적인 충격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 충격이 나온다라는 게 지금 이렇게 상승 흐름에서 이 상승 흐름이 꺾여서 약간 조정을 보이는 이런 정도의 흐름이지 이게 이렇게 내려갈 정도의 흐름은 아닐 것으로 본다. 다만 지금 현재의 흐름이 내용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지수 중심의 시장이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만약에 조정이 좀 약간 좀 더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이 같이 지수에 동조하지 못했던 종목들이 또 조정을 받는 이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가 이제 조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이제 그 부분에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 그거 하나 정도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부양책이 지난주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날에서 금요일 넘어오면서 이제 합의된 부분이 있었었고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아침에 이제 백악관 가서 이제 서로 문디반상회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일단 토요일 날 나온 얘기들 보게 되면 목요일 나온 얘기에서 9,730억 달러의 부양책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도 일단 바이든 대통령과 초당파들 간의 합의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아마 EU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은 돼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를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은 될 겁니다. 다만 요번에 지금 나온 내용을 보면 향후 5년간 9,730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하는 인프라에다 투자를 하는 그 부분인데 이게 이제 신규 투자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5,500억 달러 정도가 신규 투자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것들 차용해서 쓰는 것들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처음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처음 얘기했었던 그만큼의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는 건데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후 3년 더해서 총 8년 동안 그러니까 이후 3년치를 더 들어가게 되면 이 총 전체적으로 1조 2천억 달러 정도까지는 일단 맞추는. 그래서 구색이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도 양보를 하고 공화당도 양보를 하는 모습이 나온 거죠, 결국은. 그럼 표면상으로 보면 8년 동안 1조 2천억 달러, 죄송합니다. 1조 2천억 달러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주장했던 수정안이었잖아요. 처음에 2.3조, 1.7조, 1.2조, 마지막 1.2조까지 주장했던 그 부분을 일단은 구색은 맞췄죠. 내용적으로 보면 공화당이 주장했던 부분을 상당수 반영을 했죠. 증세 일단 뺐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참 이 타협의 이 정치가 참 잘 이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변수가 될 만한 부분이 또 하나 있죠. 기본적으로 가정개혁 법안이라고 해서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지금 1.8조 달러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바이든 대통령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만 나올 것 같으면 난 서명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8조가 추가적으로 지금 더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3조가 되는 거죠. 이러면 금년 1월에 처음 얘기했었던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까지 얘기가 나왔었던 어떤 루머, 이 부분이 결국은 3조 달러가 맞았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인간 인프라라고 하는 명칭을 지금 뭐 쓰는 것 같은데, 일단 1조 8천억 달러까지 지금 추가적인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은 아마 차후 얘기가 조금 더 돼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마 어느 정도 통과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이는데, 이게 지금 합의가 됐다고 해서 바로 통과가 되는 게 아니죠. 이후에 상원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 하원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 지금 민주당에서 목표하고 있는 건 7월 말에서 8월 초중순까지는 일단은 이 법안을 통과를 시키겠다가 목표기 때문에, 목표니까 더 딜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우호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게 삐걱거리게 되면 시장 한번 약간의 출렁임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잔파도입니다. 출렁임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요게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뭐 확 또 올라가거나 하기보다는 이미 선반영이 일정 정도 상당수 됐기 때문에 약간 정도 우호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흐름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옐런 재무장관의 G20 재무장관 회의 7월 달에 있는데요. 이 회의에서 글로벌 법인세 15% 추진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계속 이제 추진 중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요거가 통과가 되게 되면 아마 지금 현재 다국적 기업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굴뚝 없는 다국적 기업들, 이 기업들에 대한 어떤 충격이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여기서 합의가 되는지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G7에서는 합의를 했으니까요. 자,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일단은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자꾸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나오고 있죠. 또 다음 달 이제 월초기 때문에 월초의 지표들 상당히 좀 중요해질 수 있는데요. 비농업 부문의 이 고용과 실업률 나오게 될 텐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 한 달쯤 전인가요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미국에서 현재 지금 고용률, 지금 연준이 지금 계속 주시하고 있는 포커스가 고용이잖아요. 고용인데, 고용의 양과 질인데, 양적인 부분도 조금 부족하고 질적인 부분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식의 지금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기업들은 이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한때 5월 달에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가 뭐가 있었냐면, 6월 달까지 미국에서 공화당이 잡고 있는 주들, 현금 보너스가 중단이 될 것이고, 7월 달에도 지금 4개 주 정도가 추가적으로 또 중단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중단이 되게 되면 결국은 이들이 이때까지 이제 현금 보너스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6월 달까지 상황을 보면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요, 이제 단순 노동의 경우입니다. 단순 노동의 경우에 시간당 1.2불 정도를 받았거든요. 1.2달러 정도를 받았거든요. 시간당 급여를 받았는데, 현금 보너스를 받는 사람들, 오히려 실업자들은 시간당 1.5달러를 받는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할 유인이 없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보너스를 줄이면서 요거 밑으로 내리게 되는 이런 상황을 통해 가지고 고용을 유발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더 진행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6월부터 지금 일부 계속해서 중단이 돼가고 있는데, 6월 달도 지금 크게 개선되는 모습들이, 지금 현금 보너스가 없어졌던 주에도 크게 개선세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은 있어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얘기만 가지고 고용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살짝씩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상황이고요. 글쎄요, 이제 그동안 이제 저축해 놓은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버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다음 달부터는 조금씩 개선될 가능성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보다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게 있었잖아요. 9월 달에 이제 대면 수업이 직접적으로 전개가 되기 시작을 하면, 지금 현재는 부모 중 한 명이 집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고용 시장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 연준은 그것까지 확인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부분까지 확인을 하고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지, 아니면 8월, 9월 중에 바로 테이퍼링 논의가 나올지, 이제 그 부분이 이 고용 지표에 따라 결정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8월 잭슨홀 내지는 9월 달에 FOMC에서 테이퍼링 논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만약에 이 고용률이 좋게 나오면, 실업률 좋게 나오고 떨어져서 좋게 나오고 고용률 좋게 나오면 테이퍼링 논의가 바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컨센에 약간씩 못 미치게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도 테이퍼링 논의를 바로 하기가 참 애매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ISM 제조업 지수도 다음 주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고요. 6월 그 수출 지표 같은 경우는 괜찮게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괜찮게 나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호적인 분위기는 이끌어갈 것 같다. 이게 이제 조금 더 우리 시장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외인들의 매수 강도입니다. 지금 실적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고 좋아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 코스피 시장의 퍼밸류가 상당히 지금 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더 올라갈 여력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제 이 부분에서 외인들의 매수 강도가 얼마나 또 강하게 들어올 것인지, 지난주 이제 매수 쪽으로 돌아섰는데 그 부분을 얼마나 더 추세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인지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미국 이제 우리도 이제 실적 시즌으로 돌아갑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발표 지금 이제 시작됐는데, 이 부분에서 지난번 1분기 때 S&P 500 기업들 중에서 197개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이 걱정된다, 우려된다라는 언급들을 막 많이 했었어요. 이제 이 부분을 얼마나 개선시킬 수 있을지, 이번 가이던스에서. 그러니까 실적도 실적입니다만 가이던스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더 중요해졌다. 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예상하기가 어렵다든지, 그래서 가이던스 못 내, 뭐 이런 식의 1분기 때처럼 그런 얘기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시장 조금 한번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가이던스가 조금 자신감 있게 나오는 정도의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조금 더 괜찮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후자 쪽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MWC, 이제 저희가 지난주 주 초반이었나요? 저희 이제 카페 테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요거 이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요번 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요 부분 관련주들도 한번 좀 지켜볼 만할 것 같다. 그 다음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7월 1일부터 완화가 되는데, 이 완화되는 거에 대한 컨택트 분위기, 반면 이에 대해서 델타 플러스의 유행, 이 부분은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죠. 이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기대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델타 플러스의 유행 정도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 계속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질적인 부분에서 수급 쏠림 현상의 완화 여부가 얼마나 나올지, 이건 뭐 예상이 어렵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주목을 해서 봐야 될 부분이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예상 레인지는 코스피의 경우에는 3250에서 3350 정도 포인트 레인지를 지금 일단 포인트의 레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996포인트에서 한 1030포인트까지, 아마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이번 주 코스피에 비해서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일단 점수를 좀 더 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이제 키워드는 실적, 이제부터 실적 시즌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실적에 따른 가이던스, 미국에서의, 그 다음 이제 경제 지표, 이번 주 초반부터 이제 이번 7월 달 초반부터 나오게 될 경제 지표들, 서프라이즈 아니면 된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컨센 약간 하향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델타 플러스의 유행 정도. 그래서 관심 섹터는 반도체, 지난주 말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던, 그리고 이제 지난주 상당히 좋았던 자동차, 그리고 5G, 소비재, 의류, 요건 컨택트 섹터들이죠. 요런 섹터들 한번 주의 깊게 보면 좋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합니다. 예, 남은 일요일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